우리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예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은 그런 혈연 중심의 가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의 집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충격적이었어요. 10대 여자아이가 지나다니는 사람 많은 데서 야단 맞듯이 굉장히 굴욕적이었고, 우리는 왜 이들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나. 마당을 나간 암탉의 경우는 종이 다른 동물이 가족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입양의 형태로 우리가 쉽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용어를 갖다 하나 붙이자면 한부모 가정 내지는 입양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종이 다른 새끼를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그치. 엄마의 역할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키워서 날려보내는,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쓰면서는 입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의 고민을 처음으로 좀 해봤던 것이고, 우연히 저한테 어떤 기관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이 그 전에 어떤 작품을 썼던데 우리의 이 기관이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한 작품을 하나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위탁 가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살 수가 없게 되면 뭐 해외로 입양을 가거나 고아원처럼 이런 시설에 가거나 이제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어쨌든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야 된다. 보호받고 자라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시설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어떤 가정에서 그 아이가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친생부모가 준비되기 전까지 보호를 받는 거죠.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이 그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의 이야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차마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나쁜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과연 이런 취재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럼 이걸 좀 보세요. 그럼 이것 좀 보실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외국 사례는 우리하고 딱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고, 우리 사례는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은 거였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파양이 자주 되는 거죠. 위탁 가정에서도 이제 잘 있지 못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회에 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비닐 가방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바퀴 달린 가방이 갖고 싶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 말도 아니고, 세상에 그 몇 개 안 되는 그 자기 물건을 안전하게 담아가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 안전하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바퀴 달린 가방이 소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와 끌고 다닐 수 있는 바퀴 달린 가방, 요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아이와 소망이라는 아이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믿음이라는 아이는 사례 중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상상의 여지를 위해서 끌고 다니는 가방, 바퀴 달린 거, 그거와 봉지 속에 뭘 넣으면 좋을까? 이제 그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정도를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만들면서 거기에 소망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국인이셨고 아버지는 누군지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위탁 가정에 맡겨졌는데 정기적으로 엄마를 만나요.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를 찢는다든지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엄마가 무슨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어린애는 일하면서 보살피기가 어려우니까 언니는 남겨두고 동생만 데리고 얘만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반항을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끝없이 몰래 숨어서 지켜본대요.
이렇게 엄마가 와 있는 거를 이렇게 또 숨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혈육이 갖고 있는 끈끈하고도 너무 깊은 상처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이들이 그런 위탁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친부모를 만나면 어떨까요? 좀 나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친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실제로요, 제가 취재 사례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아빠가 수감 중이었대요. 이제 아빠한테 편지도 쓰고 정기적으로 이제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빠가 이제 그 출소를 할 때가 되니까 애가 고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나 그 아버지랑 또 살아야 되나? 아빠랑 그 집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끝도 없이 하더래요. 애들이 불안 증세로 없던 증상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 서서도 오줌을 싼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